저는 첫 번째 주면 스토리를 하게 된 8기 주니어 멘토 3조 멘토죠. 주훈평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누구나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불안함에 대한 감정을 제가 어떻게 안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용하시군요. 아, 그쵸.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이름에서부터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외국인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국인. 네. 저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대만인, 그리고 저는 중국과 홍콩에서 캐나다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되게 좋게만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어느 곳에서도 완벽하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홍콩을 계속 다니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이런 떠돌이 인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집, 우리 집이라는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별다른 꿈도 없고 목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항상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뜻에 따라서 홍콩에 있는 홍콩 중문대학교 중의학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학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한의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홍콩에서 하다 보니까 중의학이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근데 저는 그 학과에서 유일한 국제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적으로 되게 힘든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 중에서도 광동어가 있고 그냥 표준 중국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언어 그리고 또 영어를 섞어가면서 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은 광동어로 강의를 하시고 저는 공부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언어가 전부 다 모국어도 아니고 편하지도 않은데 이걸로 막 심화된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약간 실습 과목이나 막 해부학 이런 거 좀 좋아했어요. 막 이렇게 칼하고 이런 거를 좀 제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초 과학 과목에서는 좀 기초가 다르다 보니까 좀 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다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F를 받아서 재수강을 했는데 제가 또 한 번의 F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이거 진짜 여기가 한계점인가?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듣는 과목인데도 또 F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또 F를 받으니까 안 되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뭐 공부를 잘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되게 친절하게 다가오셨던 분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는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저를 뽑아주셨던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그 교수님을 직접 찾아갔는데 저를 너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또 제가 스스로도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때 정말 난생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막 엉엉 울 때는 약간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울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면서 내 미래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 미래의 내 모습은 되게 불행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이라고 느끼고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아,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홍콩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통역 일을 좀 했었는데 이제 한류 열풍이 막 시작되면서 홍콩에서 뮤직뱅크를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해서 이쪽 통역 업무를 맡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정말 새로운 사람들 직접 만나고 제가 막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재밌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맨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참여하고 또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장점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2006, 8년? 그때쯤이었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 카메라를 좀 일찍 갖고 다니면서 뭐 중요한 행사, 뭐 졸업식이나 누군가 생일이거나 특별한 날 같은 때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상을 작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이게 노가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되게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저는 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는 뭔가 그냥 밤을 새도 그냥 막 힘들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은 제가 되게 저 자신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막 말이나 글로는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방송학을 목표로 한국에서 편입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편입을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합격이요? 아, 진짜요?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의지가 그 당시만 해도 좀 많이 부족했고 뭔가 안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입마저 실패하고 나니까 저는 얼마나 또 절망에 빠졌었겠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콩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에게 딱 맞는 전형의 재외국민 전형으로 제가 9월 신입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생겨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이렇게 끝에 있는 사람이 전데요. 뭔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뭔가 즐겁고 좋았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새로운 출발이지만 첫 학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9월 입학을 했기 때문에 학과에서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도 못했고 또 제가 나이가 많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이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막 그런 컴플렉스에 좀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기 졸업과 복수 전공을 애초에 1학년부터 목표로 잡고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들었어요. 학기 계절 이렇게 하면서 최근까지 무리해가면서 겨울 계절 학기를 7학점이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무리해가면서도 이제는 졸업을 정말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전 학교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되게 성적으로서 뭔가 성취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또.
그런데 한 번은 운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한 번 받게 되었어요. 제가 성적을 안 보여드린 이유는 있어요. 제가 성적이 그렇게 진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이제 장학금을 받았고, 이 덕분에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학업 이외에도 제가 시간과 뭐 에너지가 된다면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국제 캠퍼스에 돌아가서 막 조교 활동도 하고, 또 경영학과 수업 1도 안 들어봤는데 그냥 경영학회에 들어가가지고 실무적인 경험도 막 해보고, 그리고 또 뭐 대외 활동으로도 친절 홍보대사 이런 거 캠페인 직접 기획해서 하는 그런 활동도 참여해보고요. 그냥 하나하나 다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들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제가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언젠가라고 하면 뮤지컬 동아리를 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학생 공연인데 뭐 얼마나 하겠어, 약간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는데 뭔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여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 무대 한 번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막 시간이면 시간, 에너지면 에너지 다 쏟아갖고 열정을 다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한다고 뭐 어디서 상 주고 뭐 스펙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텝으로 참여를 하면서 직접 무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제가 직접 겪었죠. 그리고 스텝으로 참여했다 보니까 이 빛나는 무대에 배우들이 이렇게 더 빛나기 위해서 뒤에서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MBC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들어가게 됐지만 정말 기회가 좋았던 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확신이 생겼어요. 인턴을 하면서 이 분야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분야고 너무 흥미가 있는 분야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약간 이때 돼서야 느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작인데 뭔가 이 현실적인 이유로 제가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연출을 맡았던 때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큐사인을 주고 컷사인을 주고 막 이러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짜릿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이 연출이라는 역할 자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카메라도 3개나 계속 봐야 되고 콘티도 계속 보면서 대본 옆에서 이렇게 뭐 누르고 막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없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해야 할 일에 좀 집중을 해서 살아왔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저도 지금부터 이제 해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지금 네, 불안함이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살면서 불안함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저는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결국엔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기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안함을 좀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고, 저는 다들 똑같겠지만 오랫동안 대학 생활을 했어도 불안하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뭔가를 하기 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걸 실천을 했을 때는 별로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PD 주은평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의 주변 스토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